내년 9월부터 무등산 정상이 상시 개방됩니다.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 항공포대 철책 이전과 보행레크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타당성 조사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폭설관화에도 신안 섬마을에선 애기 동백이 어김없이 선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눈옷을 입은 동백꽃이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가 5년여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지역민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한빛 4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 9월부터 무등산 정상이 상시 개방됩니다. 광주광역시와 공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행정 절차 이행과 탐방로 설치 등에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실무협의체 구성, 탐방로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은 무등산에 군부대가 주둔한 지 정확히 56년째 되는 날 열렸습니다. 무등산에 방공부대가 군사 업무를 개시한 지난 1966년 12월 20일 이후 시민들의 정상 접근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부터 모두 25차례 일시적으로 정상 개방 행사를 가졌고 모두 47만 5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불신보다는 신뢰와 내실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국립공원공단은 정상 부분 탐방로를 국립공원 구역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군부대 철책으로 옮기고 탐방로 설치 등을 내년 8월까지 마치면 9월부터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등산 상시 개방의 약속을 군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 광주시가 함께 협약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군부대 주둔으로 변형된 정상부의 원형 복원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 후보지 선정 등을 통해 내년 12월까지는 방공포대의 완전한 이전 로드맵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 발표가 평가 항목 변경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경제성 위주의 조사로 인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이 진료했을 정도로 재난 의료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9.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광주에는 공공병원인 의료원마저 없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상무지구에 심내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50병상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광주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어떤 지역의 약점으로 작용이 되고 큰 지역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광주 의료원 설립의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의료원 설립의 편익을 따지는 신규 항목이 추가되면서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비용 대비 편익이 정부 기준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정치권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에만 의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논리로 의료원 설립을 재단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경제 논리로 분석하는 조사는 결국 국민을 위한 공공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재부의 광주 의료원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4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에 20cm 가까운 눈이 내렸는데도 광주 5개 자치구는 일부 비상근무자만 출근해 제설 작업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폭설에도 광주 5개 자치구는 전 직원 비상 소집 대신 일부 비상근무자만 출근해 광주 동구에서 제설 작업에 동원된 인력이 9명에 불과했고 서구는 12명,
북구 19명, 광산구 20명, 남구는 30명에 그쳤습니다. 일부 구청은 주말인 토요일 적설량에 따라 전 직원 비상 소집을 하겠다는 보도 자료까지 뿌렸지만 실제로 일요일인 17일 17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도 비상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 관할도로는 철저히 제설 작업을 했다며 일반 도로의 경우 자치구 소관이라고 책임을 밀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장성을 연결하는 제3순환도로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3,700여 원을 투입해 완공한 광주 외곽순환선 구간 가운데 남광산 나들목에서부터 남장성 분기점까지 있는 9.7km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광주 외곽 제3순환도로 구간은 광주에서 장성, 담양, 화순, 나주를 잇는 도로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광주 장성 구간 개통으로 현재 1개 구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지난 11일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특히 한빛 4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조윤정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빛 4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는 측은 구조 건전성 평가의 허술함을 지적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 설계 기준만을 고려한 가상평가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대사고 기준으로 구조 건전성 평가라든가 구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방사능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마쳤고 실제 사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 설계 기준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경납 건물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도 환경단체는 상부 돔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은 돔 높이만 50m가 넘고 공극 원인으로 꼽힌 보강재가 돔에는 설치되지 않아 공극 발생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결과와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환경단체는 평가를 수행하고 검증한 기관이 모두 한수원과 연결돼 있어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납 건물 설계를 했던 기관이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자기들이 설계 잘못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다시 검토를 한다,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면 한수원은 지역사회가 추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3자 평가까지 받았고 여기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한빛 4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10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모 교회 교인 290여 명은 교회 헌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은퇴 자금으로 매달 2,700만 원씩 연금과 적금을 가입하는 등 지금까지 11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목사 부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회 건축 재정 담당 교인이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해 지역사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전복돼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교통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출근 시간대 1시간가량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과 한파에도 신안 섬마을에선 애기 동백이 어김없이 선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눈옷을 입은 동백꽃이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섬마을 산자락을 수놓습니다. 고개를 내민 빨간 동백꽃잎이
겨울 햇살과 함께 반짝거립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예기동백은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이 꽃을 보니까 동심이 갖고 좋지요. 한겨울 꽃잔치에 탐방객들의 얼굴은 활짝 피었고 피어나는 웃음꽃은 눈송이처럼 퍼졌습니다. 눈 덮인 동백꽃은 사진작가를 유혹했고 곱디고 온 자태는 사각 프레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꽃은 빨갛고 눈은 하얗잖아요. 그게 더 심부러운 것 같고 그게 보기가 좋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네요. 신안 분재공원의 예기동백은 모두 2만 그루. 한겨울에도 동백꽃을 볼 수 있어 국내에서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기동백은 일반 동백과 달리 개화 기간이 길어 겨우내 피고지고를 반복합니다. 애기 동백은 일반 동백에 비해서 키가 작고 더 빨리 핍니다. 눈 속에 핀 선홍빛의 애기 동백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기 동백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벌써 13만 명. 새하얀 눈 속에 활짝 핀 예기 동백꽃은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는 겨우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정종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남의 미래를 위해 더는 소외당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세종시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박홍일 목포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등 호남 일부 무소속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의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광약 상수도망 설치와 전남 의과대학 유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찬 자리를 제안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내년 4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여수 광양과 경남의 하동 사천을 둘러보며 현안을 청취하는 화개장터 일정을 전망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 표현으로 논란이 된 전라도 천년사 발간 봉정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내일로 예정된 봉정식을 취소하고 전라도 천년사 발간 사업을 주관한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무려 2만 쪽 34권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서지만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을 김운국, 전북 장수군의 지명을 반파국으로 쓰는 등 일본 서기 기술을 일부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역사 기록 작업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시정 6개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광주 NGO센터 시민마루에서 민선 8기 출범 6개월 평가를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주관으로 광주시장의 취임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강기정 시장이 6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복합 쇼핑몰 유치 등 5+1 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 빈누리 초등학교 학생회에서 153만 1,07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성 벌교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근대 의상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목포시는 패션 브랜드 슬링스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근대 문화유산을 주제로 패션쇼를 개최하고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배경으로 패션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패션쇼는 다음 달 9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1930년대 근대 빈티지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무안군이 신청사를 현 군청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무안군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57%가 현 군청 청사 부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내년 4월까지 청사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1969년 건축된 무안군 청사는 노후화로 내진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800억 원의 군비를 들여 2025년 상반기 착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